어느 날 아침 주인공 안진지는 스스로 선언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기로. 그녀는 1년 안에 자신의 배필을 찾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로 다짐하죠. 그녀에겐 두 사람의 썸남이 있습니다. 김장우라는 소탈한 사진사, 매사에 소극적이지만 진진을 설레게 하는, 그리고 형과 우애가 아주 깊은 사람이었죠. 나영규는 이와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커다랗고 동그란 눈을 가진 그는 의사결정이 시원시원하며 항상 완벽한 계획을 짜고 이행합니다. 변수란 용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데이트 플랜을 꼼꼼하게 미리 세운 채 그녀에게 제안하죠. 그러나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고, 때로는 김장우, 때로는 나영규와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그녀의 굴곡진 삶은 남자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어머니의 돈을 가지고 자주 밖을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불쑥 나타나 다시 돈을 챙기며 가출하는 삶의 연속이었죠. 동생 안진모는 조폭 지망생입니다. 말론 브란도와 최민수에 푹 빠져 있으며 그들의 몸짓, 말투 등을 흉내내며 조직의 보스가 되기를 꿈꾸었죠. 그런 그녀의 어머니는 더 기구한 삶을 삽니다. 그녀는 몇 분 차이로 세상을 늦게 나온 이모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조금 더 일찍 세상에 나왔다는 이유로 신랑을 고를 때 먼저 선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고른 것이 지금의 가출 중독 남편입니다. 어머니와 달리 이모는 건축가 이모부와 부유하게 살아갑니다. 주리와 주혁이라는 아들, 딸은 해외에서 공부하며 자리를 잡았고, 벌이가 좋은 이모부 덕인지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갔죠. 완전히 같은 모습의 쌍둥이였던 두 사람은 이후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짐에 따라 외모도 성격도 변해갑니다. 이모는 우아한 외모에 감성적인 소설과 음악을 즐기는 가정주부로, 어머니는 억척스러운 파마머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때만 책을 읽는 메마른 양말 장수로 갈라지게 된 거죠. 항상 어머니와 진진, 진모에게 다정했던 이모와 진진은 통하는 것이 많습니다.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성격도 묘하게 잘 맞았죠. 어렸을 땐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이기를 바란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은 진진도 이모도 아는 사실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몇 해 만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전과 달리 수척해진 상태였고 중풍과 치매 증상까지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딸인 진진의 얼굴도 못 알아봤다는 것. 서러움에 그녀는 펑펑 눈물을 토해냅니다. 계절이 흘러 어느 겨울날, 첫눈을 보기 위해 이모가 진진을 찾아옵니다. 영규와 장우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던 그녀는 오랜만에 이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묘하게 이모는 평소와 다른 말들을 합니다. 헤어진 다음 날이란 노래를 언급하기도 하고, 진진의 장난스러운 말투에 전과 달리 뾰족하게 대응하기도 했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그녀에게 편지와 집 열쇠가 도착하는데, 그건 이모의 유서였습니다. 헐레벌떡 도착한 이모 집에는 이모의 싸늘한 시신만 남아 있습니다. 행복해 보였던 이모의 자살은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진진은 어떤 남자를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입니다. 시간 순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했던 선택은 어머니와 이모의 운명을 가른 결혼일 겁니다.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연애 결혼이 아닌 당시에는 꽤 흔했던 방식으로 소개를 받아 바로 결혼까지 이어간 케이스입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호감을 보였던 이모였지만 결국 선택권이 어머니에게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주치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고, 그때마다 진진과 진모를 이모네에 피신시키는 게 루틴이 되어버렸죠. 하지만 행복해 보이던 이모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모의 표현을 빌리자면 재미없는 이모부와 사는 삶, 그리고 자식들은 죄다 미국에 유학시켜 볼 수 없는 삶은 이모가 바라던 게 아니었습니다. 모범생처럼 잘 재단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모부와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반듯하게 성장한 두 아이. 그림같이 아름답던 풍경 같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규율에 맞춰진 정답만이 강요되는 삶 속에서 이모는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녀들마저 자신의 곁을 떠나게 되며 이모의 불안 증세는 가중됩니다. 진진을 보며 안타까움과 사랑의 표현을 더 짙게 하던 것도 이때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조카지만 자신을 많이 닮은 그녀를 보며 슬픈 감정에 휩싸입니다.
내 삶도 안진진처럼 더 고달프고 알 수 없는 일들이 가득했어야 했다고 그녀는 생각하게 되죠. 물론 배부른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막상 겪어보지 않았으니 남의 불행을 쉽게 생각하고 속단하는 걸 수도 있죠. 하지만 이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답답한 환경보다 자유분방한 곳에서, 꽉 막힌 플랜보다 유연한 계획 수정에서 오는 1차원적인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이모에게 지금의 삶은 맞지 않는 딱딱한 갑옷을 입은 것과 같았습니다. 경제적 풍요는 있을지언정 정신적인 행복과 풍요는 없다시피 한 삶이었으니 말이죠. 그런 이모가 어머니를 부러워한 건 진심이었을 겁니다. 남편 걱정과 자식 걱정이 끊일 줄 몰랐던, 그리고 생계까지 걱정해야 했던 그녀의 삶이야말로 이모가 꿈꾸던 삶과 비슷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이모의 삶을 꿈꿨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자격지심 혹은 심포도를 본 여우의 마음일지도 모르지만 어머니 역시 딱딱한 규율 안에서 살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진모가 사고를 쳤을 때, 남편이 집을 나가고 병을 얻어 돌아왔을 때 그녀의 눈은 더욱 반짝입니다. 이 말은 이모와 어머니 모두 예측할 수 없는 삶에서 오는 행복을 크게 느꼈던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한날 한시에 나온 두 자매는 외모만 같던 게 아니라 성격마저도 똑 닮은 것이죠. 아마 이들의 아버지가 자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4월 1일 만우절에 태어난 딸들을 나란히 만우절에 결혼시킨 아버지. 성격이 괄괄하고 어디로 튈지 몰랐던 아버지의 성격을 고스란히 자매는 물려받았습니다. 굳이 따지면 이들의 아버지는 이모부보다 안진진의 아버지의 성격과 유사했습니다. 생활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나름대로의 낭만을 품고 사는 모습이 비슷하게 보였죠. 하지만 두 사람은 결혼이란 선택으로 판이하게 다른 길을 갑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너무나 불행했던 이모. 불행의 첩첩산중이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서 행복해하던 어머니. 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외부인이 마음대로 재단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다만 낭만을 마음에 품고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살던 이모가 삶이라는 풍파 속에 낭만이 깎여나가 현실적이 된 어머니보다 불행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모의 죽음을 단순히 배부른 투정이라고 볼 수 없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안진진이 결혼을 고민하는 남자는 공교롭게 아버지와 이모부에 투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김장우는 아버지와 비슷합니다. 자유로운 삶을 향유하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무명 사진사.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태도와 착하기만 한 모습은 아버지와 구별되지만 낭만이라는 키워드를 비껴갈 수 없다는 점이 아버지와 비슷했죠. 나영규는 이모부의 분신 같았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는 돈이 많고 반듯한 모범생. 데이트마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자신의 인생 계획마저 흐트러짐 없이 올바르게 나아가야 한다고 믿는 점이 이모부를 닮았습니다. 진지는 이모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와 비슷한 성격이던 이모가 늘 재미없는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견고하게 짜여진 직물은 분명 따뜻한 양품이었으나 어딘가 모르게 답답하게 합니다. 반면 심심하면 가출하는 아버지를, 늘 어스름한 해질녘 집을 찾는 아버지를 진지는 사랑했습니다. 비록 아버지가 제대로 된 가장 역할은 하지 못했어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려준 것도, 서로 손바닥을 맞대며 정신적 교감을 나눴던 것도 아버지였으니 말이죠. 이렇게 보면 진진의 선택은 뻔할 듯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책의 후반부의 후반부까지 등장하지 않아 독자들의 속을 태우죠. 마지막 그녀의 선택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당혹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간 두 남자와 데이트를 하며 그녀가 표현한 감정의 양상과 고민하던 내용을 알고 있던 독자에게는 의외라면 의외의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녀의 선택이 옳았는지 어땠는지는 그려지지 않기에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장우를 선택했을 때 함께 즐길 수 있는 낭만은 나영규에겐 없을 것이고, 반대로 나영규를 선택했을 때 누리게 될 안정감은 김장우가 좀처럼 줄 수 없을 테죠. 행복과 불행은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라고 표현한 작가의 말처럼 누구를 선택하든 진지는 비슷한 양의 행복과 비슷한 양의 불행을 누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책은 98년도에 쓰여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대상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군데군데 묻어 있죠. 이런 배경적 특징은 책을 읽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가 어느 시대상에만 해당되는 협소한 주제를 다룬 게 아니라 인류라면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만한 갈등과 선택에 대해 다뤘기 때문이죠. 묘하게 예스러운 문장 처리는 확실히 오래된 작품이구나를 느끼게 하지만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심리 묘사와 그들이 처한 상황 자체는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작품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어 유명한 작품을 오히려 잘 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이 20년이 넘는 세월을 뛰어넘을 만큼 뛰어난 명작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행복의 양면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서 번뇌하는 아주 작은 인간이라는 존재를 묘사한 부분만큼은 너무나 섬세해 푹 빠져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명의 쌍둥이가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야기, 그리고 비슷한 기로에 놓인 안진진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모순이었습니다.